자, 등기부등본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렵죠. 자, 하지만 좋은 것만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자, 등기부등본 확인 제대로 안 하고 계약하는 건 그냥 길거리에 내 돈을 매달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자, 복잡한 등기부등본 보기 힘드시다면 앞으로 말씀드린 4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계약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꼭 공유해주세요. 자, 첫째, 등기부등본에 가등기 표시 있는 경우입니다. 자, 등기부등본에 가등기 표시가 되어 있다면 건물주 혹은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보통은 임대인이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가등기를 설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대부분 가등기의 경우 금전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등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저의 예를 들자면 광안리 1선 건물이었는데요. 가등기가 걸려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안리 1선이라는 장점 그리고 무엇보다 무권리라는 이유로 새 임차인이 꼭 여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위험한 물건 거래는 진짜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에 대한 방편으로 가등기 권리자와도 함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현 임대인의 사정으로 가등기가 실행될 경우 가등기자는 반드시 현 임차인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약을 넣었고요. 한 특약을 3장 정도 적었지 싶어요. 자, 가끔 보면 특약 길면 싫어하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요. 특약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보통 모든 문제는 장사 잘 하시고 나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때 서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특히 원상복구 같은 내용은 디테일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는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내가 이 집을 혹은 이 상가를 가져가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위에 예시와 같이 임대인 그리고 가등기 권자가 함께 와서 서명 날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등기 걸려있는 부동산은 계약하시는 거 거르세요. 자, 2번째는 신탁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갑구, 즉 주인이 신탁회사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 자,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주나 집주인이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서 계약 당일에 들고 와야 합니다. 자, 아닌 곳에 들어가면 불법 점유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신탁 원부를 받아서 신탁의 종류 그리고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압류나 가압류입니다. 자, 압류나 가압류는 집주인이 세금이 밀리거나 빚을 못 갚았을 경우 집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다른 권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채권자가 걸어놓은 거예요. 압류를 건 사람이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말이 어렵죠. 자, 그냥 내가 계약하는 당시에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있으면 보증금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가의 경우는 장사하다가 진짜 인테리어에 들어간 돈까지 한 푼도 못 받고 맨몸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4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여기는 진짜 안 됩니다. 자,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표기해 놓은 것이에요. 한 번이라도 이런 표시가 되었던 흔적이 있다면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위의 내용들은 공인중개사인 저도 보일 때마다 다시 찾아보고 확인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애들 보면 머리가 아프고 그만두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계약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계약 잘못하셨다가는 그 다음날 뉴스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모르겠으면 제발 물어보시거나 물어보기 싫다 하시면 거기는 들어가지 마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부동산 많습니다. 내 돈은 절대 모험시키면 안 됩니다. 네, 이상 황금알 공인중개사 소장 차장장이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 클릭해주세요.